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 그리고 AWS에서 시작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우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마이크가 울린다 해서 제가 좀 떨어뜨려서 할 텐데 잘 안 들리시면 멀리 계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잠깐 이제 소개를 빠르게 드리면요. 제가 IBM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기조연설에서 석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컨테이너 파트의 커뮤니티 빌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SG에는 이제 4기 멤버로 들어와서 5, 6기 운영진을 하고, 네, 지금은 졸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디지즈 클라우드 코리아라는 곳에서 온거나이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라는 주제를 제가 잡은 이유가 제가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하고 있어서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주니어와 저희가 개발자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아웃스콘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가 요즘 진짜 핫한데, 가장 이제 많이 주변에서도 물어보고 걱정하고 하는 게, 막상 시작하려니까 좀 막막하고 어렵고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준비를 했냐면, 그냥 그런 저희가 이제 마트 가가지고 처음 보는 음식 먹기 힘들 때 시식코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표가 그냥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찍먹할 수 있는 시식코너 느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표를 만들고 보니까 진짜 한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근데 저희가 대학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말 짧게 줄여가지고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왜 사용할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진부하고, 왜 사용할까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상화 사용하고 있는 게 벌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트 환경과 이 게스트, 가상화된 영역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작업에서 가상화를 해주는 애가 하이퍼바이저고, 에뮬레이팅 과정을 통해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소모도 좀 많고, 이제 벌추얼 머신 띄울 때 시간도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트 OS를 공유로 합니다. 커널 단위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가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시작이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다, 컨테이너 가볍기 때문에 쓰는 건데, 두 번째로는 이식성이 높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테이너가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런타임, 그리고 각종 이제 컨피그레이션 환경들, 파일들, 변수들, 그리고 각종 의존성, 디펜던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컨테이너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로컬에서 제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이거 개발 환경에 올려서 개발 환경에서 또 확인하고, 테스트 환경,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기존에 그냥 온프렘 서버라든지 혹은 벌추얼 머신에서 하게 될 경우에,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구성 환경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얘를 누구 한 명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버전도 조금씩 바뀌게 될 거고, 하여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컨테이너 하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그냥 제가 어느 환경에서든 일관성 있게 쉽게 실행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도 가능해지죠.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띄우는 그런 확장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확장하면서 이거를 커버할 방법이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제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아키텍팅하고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프로덕트에 배포를 하잖아요. 여기서 개발과 이 배포의 그 단계가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환경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개발자 입장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이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포 과정을 반복화시킬 수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반복할 수 있다는 거는 뭐죠? 반복할 수 있다는 건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는 더 그 릴리즈 주기를 단축시키고 더 빠르게, 개발도 빠르게 하고 운영도 이렇게 빠르게 하고 비용도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날의 그 비즈니스 트렌드라고 하죠. IT 산업의 트렌드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컨테이너가 지금 핫한 이유입니다. 자,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 혹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오케이, 안 들어보신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트너는 아니죠, 가트너. 가트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 말했냐면, 95%의 새로운 디지털 워크로드가 25년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디플로이 될 거다라고 해요. 21년 기준으로 30%였는데.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걸 알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세션을 하나 따로 잡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왜 하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목표가 뭔가? 우리 이제 핵심만 좀 보도록 할게요. 3개예요, 3개. 스피드, 속도, 스케일, 규모, 마진, 뭐죠? 이윤, 그런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 속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빠르게 뭔가 애자일하게 무언가, 요구를 받아서 요구를 계속 빠르게 받고 그거를 빠르게 배포하는 이거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유연성과 확장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유연하고 확장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 소모되는, 그러니까 낭비되는 자원이 없게 만들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인적 자원 있잖아요. 사람 다 돈이잖아요, 돈. 그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여튼 그 사람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그런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해서 주요 특징이 항상 4가지를 꼽습니다. 데브옵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 그리고 CI/CD 중에서는 특히 CD, Continuous Deployment 쪽에 많은 특징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표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컨테이너는 그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었습니다. 주류가 되었는데 이 지표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컨테이너 사용할 때 저희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그냥 도커 이미지 말아가지고 실행시키고 혹은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 그거 이제 작게 쿠버네티스 환경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올리고 그냥 이 정도 사용하는데 이제 실제 이 엔터프라이즈와 SMB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AWS ECS와 EKS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WS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즉 CSP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1위가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도 정말 많은 그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표는 제가 작년 말에 또 이 자리에서 커뮤니티 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발표한 장표인데 아마 유튜브에 AWS 제목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AWS 우시안 치면은 아마 그 관련된 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이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AWS에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있다가 어떤 걸 하나 사용할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고 이제 앞에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엄청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앞에서 한 이야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발표의 타이틀로 사용했던 내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그냥 컨테이너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컨테이너 올려보려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 막막함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왜냐? 이게 단순히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설계를 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정말 많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또 다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캐치업하지 못했다면 하나라도 빼놨다면 이 컨테이너화 한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은 컨테이너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거를 한번 좀 찍먹해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AWS에는 App2 컨테이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App2 컨테이너는 다 영어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위에만 보면은 이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에요. 즉 여기 세 가지 특징을 보면요, 다 이제 스킬셋을 간소화해서 인프라나 이런 내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교육 비용 이걸 좀 줄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뭔가 모더나이제이션 단계에서 더 빠른 가속을 저희가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코드 변경 없이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 중인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얘네의 특징입니다. 즉 이 앱2 컨테이너 서비스는 자바 그리고 .NET 이 두 개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형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하는 CLI 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공짜입니다. 네, 팔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공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는 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CLI 툴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이 환경에 맞다면 한 번쯤 그냥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그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아까 이야기한 자바나 .NET 이 두 개 어플리케이션을 디스커버하고 분석을 합니다. 디스커버에서 인벤토리를 생성을 하고 그 인벤토리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요 앱2 컨테이너의 일련의 그 태스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석한 걸 가지고 컨테이너라이즈를 해야 돼요. 즉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AWS에 배포할 수 있는 그 배포 환경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deployment.json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거기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컨테이너화 하는 준비는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올려야겠죠. 올리기 위해서 이 deployment 아티팩트 요거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ECS나 이런 데 올리게 되면 ECS 태스크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파드 정의 혹은 CI/CD 파이프라인 정의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푸시할 ECR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AWS의 서비스에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제가 이 앞선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내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화해 놓은 그 이미지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그
그 배포되는 과정은 아까 만들어 놓은 ECR 있잖아요. ECR 레포지토리. ECR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 타고 배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그냥 내 인스턴스에 떠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그냥 서비스까지 다 만들어줘요. 컨테이너 서비스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올려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총 10개였나요? 10개의 서비스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앱2 컨테이너가 지원하는 앱2 컨테이너에서 배포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서비스는 이렇게 3개입니다. ECS와 EKS, 앱러너 이렇게 3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ECS나 EKS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이게 AWS에서는 요 도커 기반의 ECS랑 쿠버네티스 기반의 EKS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네 두 개의 주요 철학만 이제 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ECS는 사용자한테 최대한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네, 쉬워요. 운영이 쉬워요. 근데 반면에 복잡한 과정이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매니지드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좀 커스터마이징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EKS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기반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그 광범위한 그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다 가져와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확장성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러너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고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가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 앱러너에 올리면 제가 이제 직접 인스턴스 관리를 안 하더라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쉽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고 비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서버리스로 운영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내 애플리케이션이 이 특징에 좀 부합하는가를 따지고 이 앱러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동시성 관련된 건데 얘는 실행되는 동안 단일 인스턴스가 여러 건의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리스로 많이 사용하는 람다 같은 경우에는 요청건 이벤트마다 실행되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이슈가 발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고요. 반면에 현재로서는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내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스턴스 외부에 둘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앱러너 같은 경우에는 요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걸 좀 권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러너에서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좀 제한이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보여드릴 때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라스틱 빈스톡 아마 토이 프로젝트를 배포해 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거나 고려해 보셨을 법한데 일라스틱 빈스톡으로 저는 레거시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스프링 프로젝트에 있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제 클론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일라스틱 빈스톡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 배포를 했고요. 얘가 이제 MySQ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MySQL은 RDB를 사용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번 데모를 통해서 할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기존에 EC2 인스턴스에 만들어놨던 EC2에 올라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앱러너로 이제 컨테이너화 할 거고요. 이 컨테이너화를 할 때 앱2 컨테이너를 이용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나머지 RDS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여튼 RDS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이
그 데모가 진행되는 동안 뭐 ECR이라던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AWS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앱2 컨테이너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봐야 합니다. 자바랑 .NET 두 개만 지원을 하고요.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타입에서도 지원하는 OS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앱2 컨테이너 커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퍼미션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 퍼미션을 저는 IAM 유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AWS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정을 위한 제너럴 유저를 위한 IAM 그룹과 그리고 실제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IAM 유저를 나눠서 만들라고 권장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데모고 좀 귀찮아가지고 프로세스 하나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CLI 이제 인스턴스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앱2 컨테이너에서 다른 AWS 리소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들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프로파일은 아까 만든 그 롤을 그 유저나 혹은 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앱2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ECS나 EKS, 앱러너 올라갈 때도 도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도 똑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사전 조건을 만족을 했다면 인스턴스에 이제 앱2 컨테이너를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1년의 단계를 쭉 실행할 텐데 먼저 그냥 인벤토리 커맨드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내 인스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지 이렇게 딱 보여요. 바로. 그럼 자바 어플리케이션 떠 있다라고 저는 한 개만 띄웠으니까 하나만 보이겠죠? 그럼 저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Analyze 커맨드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분석이 끝나면 얘가 자동으로 그 관련된 디펜던시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analyze.json 파일이 뚝딱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 총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editable, 제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과 non-editable, 수정할 수 없는 부분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보여주는데 이 editable 섹션에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화 할 때 그 컨테이너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그런 애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수동으로 버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이미지 버전을 여기서 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에 대한 용량이 너무 많다. 필요 없는 거 좀 지워야겠다. 하면은 앱 excluded 파일에 이제 쭉 나열해서 적어도 됩니다. 밑에 이제 non editable 섹션에는 뭔가 뭐 OS 데이터, 사용 중인 포트 이런 것처럼 컨테이너화 중에 그 앱2 컨테이너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그런 분석 정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화 준비가 끝났고 보이는 것처럼 컨테이너라이즈 커맨드로 쉽게 그냥 뚝딱 할 수 있어요. 근데 뚝딱 하면은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도커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좀 검토를 하시면은 이게 내가 직접 뭐 당장에 컨테이너화 해야겠다가 아니고 내 걸 해보면서 이 컨테이너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deployment.json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AWS에 어떻게 배포할지 그 배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ECS와 EKS, 앱러너가 있는데 저희는 앱러너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다 false로 체크하고 얘만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generate app deployment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ECR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도커 이미지가
자동으로 푸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요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이 템플릿이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ECR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용할 뭐 IAM 롤이라던가 뭐 엠러너 서비스 정의 이런 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AWS CLI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배포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Generate App Deployment에 //deploy 옵션을 붙여가지고 배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딱 따라 했는데 바로 그냥 앱러너 서비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데모 똑같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 제가 RDS 연결해 놓은 것도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좀 데모를 급하게 준비했는데 엊그저께 3시에 이제 일라스틱 빈스톡 배포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앱러너 다 서비스 구축하는 데까지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저도 뭐 그런 아까 사전 필수 조건들을 안 지켜가지고 뭐 EBS 용량도 많지 않고 부족하고 해서 이런저런 것 좀 겹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겪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그냥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